저기 우무 그 세리는 우무를 많이 주면은 뭐 수지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아,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개분을 많이 줘야 된다. 개분을 많이 주는 이유는 개분에는 솔직히 우분에 없는 각종 미량 요소, 다량 요소들이 많아요. 마그네슘부터 해갖고 온갖 것들이 많은데 단점은 개분이 질소질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보통 개분을 주려면 첫 해, 두 해 정도? 요 정도만 주시는 게 좋죠. 저는 그런 거 개분 우분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싼 거 갖다 씁니다. 농협 저기 보조탭이 있죠? 포대탭. 그냥 그거 써요. 근데 거기에 비율이 저는 개분 비율이 50%인 걸 씁니다. 살상. 나머지 돈분 우분이 20% 뭐 이렇게 들어간 거고 반드시 미생물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면 그 개분 비료가 그 아까 뭐 작동 시기가 뿌리고 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돼야 아 아니요 그때까지만 퇴비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뒤로는 유박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유방만 예 유박은 12월에 뿌리면요 4월 말 5월 초쯤 가면 유박 뿌린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허옇게 막 곰팡이가 필 거거든요. 그때부터 유박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5분은 바로 네, 퇴비는 뿌리면 바로 이제 시작되는데 뿌리가 안 먹겠죠. 뿌리가 이제 자가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뿌리가 다시 활동할 때 이제 먹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겨울에 뿌려놓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3월에 원예 복비도 한번 뿌려줘야 되고 할 게 좀 있어요. 근데 최대한 돈을 줄여야 되니까 싼 퇴비 갖다 쓰셔야 돼요. 알아서 잘 먹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10월에 예. 낙엽 그 3분의 1 칠 때 요소 500ml 저거 1kg 연면 10이죠. 예, 요거 연면 연면 10이 12. 할 때 예, 그 요소를 바닥에 조금 너무 수세가 약할 때 바닥에 좀 뿌리고 연면 10이 해도 되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바닥에 뿌려도 요 1kg는 아주 미세한 양입니다. 먹지도 뿌리까지 가지도 못해요. 미세 뿌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굳이 뭐 먹는다고는 보장을 못해요. 아주 미세한 양입니다. 나무로 치면. 그래서 그러면 뿌릴 때 예. 어떨 때는 요소태를 주라고 어떨 때는 유한을 주라 하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유한 같은 경우는요 46%가 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한 비료는 황비료입니다. 유한은 언제 주면 가장 좋으냐면요 5월에 주면 최고 피크입니다. 황은 뿌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때 이 뿌리는 이 황은 내병성 강화, 뭐 맛, 향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상 이때 뿌려서 황이 맛과 향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근데 언제 얘가 칼슘과 함께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병성을 강화한대요. 그럼 유한은 언제 주면 좋냐 이라면 유한이란 것은 5월에 주면 좋아요. 근데 그냥 주면 안 되고요. 물에 타서 주시면 좋아요. 뿌리지 마시고. 유한. 그러면 확실히 그 유한은 황이기 때문에 과가 좀 틀려지긴 해요. 자두의 웃거름 5월에 줄 때 유한을 꼭 줍니다. 복숭아는 모르겠고 제가 안 합니다. 그럼 유한은 물에 타갖고 저 간주로 하면 예, 관주로 한번 이렇게 주면 좋아요. 똑같아요, 양 유한은 또 막 다 죽어가는 놈 있죠. 다 죽어가는 놈을 유한을 한 1.5배 타갖고 원래 타는 양이 1.5배 타서 다 죽어가는 놈 유한 쫙 뿌리면 바짝머리 뭐든 바짝 깨어납니다. 얘들 갑자기.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가면 다시 죽죠. 바짝 깨어날 때 빨리 저걸 해야 돼. 다른 걸 해서 살리면 되는데 거의 힘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바짝물들 쌈채서 죽어갈 때 유한 뿌려 이렇게 물에 타서 유한 이렇게 뿌리면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한번 그래서 뿌렸더니 살아나기 확 살아나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죽더라고요 다시. 그냥 빨딱 섰다 그냥 죽는 거. 유한은 황이기 때문에 그때 주면 좋다. 이제 요것이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방지 심의하려면 기본 제가 기술센터 이런데 강의 다녀도 2시간인데 2시간 해도 제대로 좀 안 되지만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예, 이렇게 토신에서 스피리토마이신 그 네. 주는 양이 가령 300병 어느 정도 줘야 됩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병에 써 있거든요. 뒤에 수화제 뒤에 써 있으니까 그만큼 양만 타시면 돼요. 많이 안 줘도 돼요.
많이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거의 균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균 죽이려고. 유익균은 안 죽습니다. 상관없어요. 농약 자체가 원래 큰 피해는 없어요. 톡신인 것을 별도 맛이 이제 뿌리고 기름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거는 그냥 태비 전에 뿌리셔야 돼요. 되기 전에. 네, 태비 전에. 그리고 요 용성인비 뿌릴 때 인비료는 우리가 뿌리면 그 자료집들 보면 박사님들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1년에 2cm뿐이 이동 안 해요. 가장 좋다는 토양, 가장 물 빠짐이 좋은 뭐 사질토나 이런 데도 2cm뿐이 이동을 안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요 인비료를 뿌릴 때는 일반 비료 뿌리듯이 널찍이 뿌리면 안 돼요. 뿌리에서 한 뼘 이내, 목대 있죠, 목대. 나무 목대에서 한 뼘 이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인비료. 그래야지 얘들이 먹죠. 그렇지 않으면 먹질 않습니다, 인비료. 목대에서 한 뼘 주변에 뿌려주시고. 퇴비 하는 거하고 상관없죠. 퇴비는 한 1m 떨어져서 뿌리는데 이 인비료는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요 칼슘 있죠. 칼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칼슘은 어떻게든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먹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인비료는 물이 들어가든 어쩌든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뿌려주셔야 돼요. 연면 10이나 용성인비는 옆면 시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뿌리시면 돼요. 용성인비 옆면 시비하면 나무가 이상해질 거예요. 제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상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PK까지를 관주를 하는 것입니까? 좋죠. 관주 시설이 돼 있습니다. 관주하면 좋습니다. 그 입제 뿌리를 보다가 네. 관주를 하는. 관주를 하면 더 좋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표님, 예, 이 대체적으로 그 나무가 심겨져 있을 때 예, 그 축대에 좀 가까운 쪽에 심어져 있다면 예. 물론 배수는 좋지만 영양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 중간에 쪽에 심겨져 있는 나무보다는 축대 가까이 쪽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해드릴게요. 축대 바로 옆에는 물이 빠지잖아요. 일순간에 물이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어떤 체리 나무들 보면 거칠거칠하고 수피가 터져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물 빠짐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물 빠짐이 너무 좋으면 바로 얘가 문제입니다. 칼슘. 오후에 갈 가재골농원의 팔메트 농장도 축대 바로 옆에 있는 팔메트는 나무가 상태가 안 좋아요. 칼슘이 많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문제가 되면 칼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라는 놈은 뭐 그냥 학자적인 내용으로는 뭐 세포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요. 이 칼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칼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우리가 얘를 뿌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내병성 강화입니다. 얘 대표적인 건 내병성 강화. 세포벽이 튼튼해진다는 건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균들은 다 막아냅니다. 세포벽이 강화되죠. 그리고 칼슘을 또 하는 대표적인 칼슘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그 나무가 건강하고 그리고 과가 달렸을 때 착색도 좋고 당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엽록소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인데 이 칼슘을 뿌리잖아요. 칼슘을 뿌리면 칼슘이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끌어당겨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끌어당기면 마그네슘이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 CO2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칼슘의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그네슘을 작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뿌릴 때는 칼슘은 옆면식입니다. 바닥 시비는 우리가 아까 12월에 유황칼슘 동계태비 2주 전에 하잖아요. 바닥 시비. 근데 칼슘을 뿌릴 때는 반드시 옆면 시비 할 때는 2달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는 마그네슘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칼슘은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3대 1이에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따져도 되는데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연면 시비는 꼭 해주셔야 되고, 칼슘 연면 시비의 핵심은 언제냐면 칼슘 연면 시비를 꼭 해야 되는 시기가 만개 직후. 만개 직후에 이때는 만개 직후는 이때 이제 물을 다시 공급하죠. 반수를 공급하는데 이때 칼슘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육아기 때. 이때가 만개 직후면 이렇게 뭔가 막 착색 저희 착과냉이 보일 거예요. 콩알보다 더 작게. 이때부터 칼슘을 넣어주셔야 돼요. 바닥에다 넣어줘도 좋고 옆면 시비에도 좋고. 그러면 이때 만개 직후에 칼슘을 넣어주면 과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콩알 마는 데까지 칼슘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언제 또 넣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비대기 지나고 착색기 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비대기, 옆면식 기본적으로 저렇게는 해주셔야 돼요. 그 뒤에는 되면은 2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개 직후 한 번 반드시 옆면 시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비대기 지금 위치가 좀 바뀌긴 했지만 비대기 때가 있습니다. 비대기 때 한 번 넣어주시고 옆면 시비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착색기 때 한 번 해주시고. 필요합니다. 저 옆면 시비 저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칼슘을 뿌렸는데 칼슘이 잘 먹질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칼슘은 물이 없으면 이동이 안 돼요. 칼슘은 물기가 있어야지 이동이 됩니다. 즉 물과 함께 이동이 되는 게 칼슘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체관으로 가냐 물관으로 가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은 물이 있을 때 이동이 되는 거고, 반드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비온 직후에 하든지 아니면 아침 이슬이 많을 때, 그러니까 물과 함께 이동이 되는 게 칼슘입니다. 옆면 시비를 하든 바닥 시비를 하든. 근데 또 문제가 그런 거죠. 아까 축대 옆에 나무들이 왜 칼슘 부족이 많냐면, 칼슘은 내 땅이 과습하거나 아니면 양분 집적이 높다. 그 학자들이 유식한 말로 EC가 높다라고 하죠. EC가 높다고 하는데, EC가 너무 높거나 토양 양분 집적이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EC라는 것은 토양 양분 집적입니다. EC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과습하면 칼슘 부족이 나타나요. 오히려 칼슘을 못 먹습니다. 그 이유는 증산작용이 갑자기 활발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언제 또 못 먹냐면요. 칼슘은 이때 또 못 먹습니다. EC가 많을 때 하고, 칼슘이 또 칼슘 부족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고온기 때 일어납니다. 고온기 때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팁번 형상 같이 새순이나 구엽들도 그렇고 이렇게 끝이 탑니다. 끝이 막 이렇게 타는 게 있어요. 약간 새카맣게 끝부분이. 그때 고온기 때 일어나요. 그러면 칼슘 부족이 대다수 많습니다. 고온기 때 일어나요. 겨울철은 거의 붕수 부족이 많은데. 그래서 고온기 때 끝이 살짝 타는 그런 현상이 칼슘 부족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고온기 때 칼슘 부족이 일어난다는 건 증산작용, 즉 호흡작용을 못해요. 얘들이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호흡작용을 못하는데, 그러면 언제 하냐면 선선할 때예요. 즉 밤에 해버립니다. 밤에 호흡작용을 하면, 과수든 식물이든 밤에 호흡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안 크죠. 밤에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들이, 그리고 과가 달려있는 나무들은 비대나 착색이 안 돼요. 잠을 푹 자야지 애가 쑥쑥 크는데 잠을 못 자는데 애가 큽니까? 그래서 그 물 있을 때나 과습할 때, 토양 양분 집적이 심할 때, 그리고 고온기 때는 칼슘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관수 후에 주거나 비가 올 때 칼슘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면 시비를 해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물기가 많을 때. 옆면 시비는 바로 기공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비대기나 착색기 때 칼슘을 주는 이유는 저 때는 질소가 작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칼슘을 줘보면 질소 흡수를 억제시켜버려요. 오히려 또 그런 작용을 합니다. 칼슘의 효과는. 그래서 칼슘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칼슘은 제일 중요한데